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1년 11월 모의고사 29번 지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지문은 기준점 편향이란 초기 정보에 집중하여 발생하게 되는 인지 오류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점 편향, anchoring bias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와 있긴 합니다. anchoring bias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anchor라는 것 자체가 닻이란 뜻도 있고 기준점이란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요. 닻을 요렇게 내려본다고 해볼까요? 이게 이제 앵커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왜 닻을 내리겠습니까? 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닻을 내리게 되면은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분다고 하더라도 닻이 단단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배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닻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굳건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굳건히 믿고 있을 때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보,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계속 고수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anchoring bias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걸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고집과 비슷한데요. 앵커가 두 번째 뜻이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웠으면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앵커의 의미가 되겠고요. 바이애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편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은 기준점, 편견, 뭐 여기서는 편향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인 초기 정보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anchoring bias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건 글을 읽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nchoring bias, 기준점 편견이라는 것은 이것을 묘사합니다. 무엇을? 인지 오류를 묘사하죠. 어떤 인지 오류냐면은 you make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인지 오류입니다. when, 뭐 할 때, 여러분이 tend to give, 주게 될 때, 더 많은 무게를 기울이게 될 때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은 무게, 뭐 비중이라고 할까요?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될 때 여러분이 만들게 되는 인지 오류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정보인데요. arriving, 도착하는 정보예요. 어떻게? early, 초기에 일찍 들어오는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지 오류인 것 같습니다. in a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처음에 들어오게 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인지 오류입니다. compared to, 뭐와 비교했을 때라는 뜻이죠. 뭐뭐와 비교하여. 그런데 요거는 comparing ing로 바뀌면 안 됩니다. compared, 과거분사 모습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arriving later, 나중에 들어오게 된 정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처음에 먼저 들어온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인지 오류가 바로 anchoring bias입니다. regardless, 뭐와 관련 없이 the relative quality or relevance라고 얘기를 해요. relative, 상대적인 질이나 뭐와 관련 없이 relevance, 뭐 적절함, 뭐 적합성이라고 할까요?
of that initial information. 그러한 초기의 정보.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겠죠. 처음에 들어온 정보의 적합성이나 상대적인 질과 관련 없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 정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처음에 도달하게 된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인지 오류, 그게 anchoring bias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여러 정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먼저 만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anchoring bias, 인지 오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닌데 그때 그거였는데 아닌데요 선생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중에 들어온 정보와 관련 없이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기울이는 거, 그게 바로 인지 오류가 anchoring bias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can form an anchor. Whatever data, 뭐 어떠한 정보가 제시되든지 간에 너에게 어떤 정보가 제시되든지 간에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뭐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얘가 형용사여서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무슨 정보가 제시되든지 간에 너에게 처음에 무슨 정보가 제시되든지 간에 when 뭐 할 때 여러분이 start to look at start는 ing로 바꿀 수도 있죠. looking at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처음에 너에게 어떤 정보가 제시되든지 간에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significantly, 상당히 more challeng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도전적인, 그러니까 항상 저는 도전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어려운 이렇게 해석하죠. 이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어려워요? to alter, 가주어 진주어였네요. 뭐 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alter, 바꾸다란 뜻이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경로를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away from, 무엇에서 멀리, this anch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점으로부터 멀리 여러분의 정신적 경로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적인 경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색하네요. 그치? 이걸 하나로 묶을까요? 그냥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경로? 말이 좀 어색했네. 여러분의 생각을 처음에 들어온 그 기준점으로부터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요. than, 뭐보다? it logically should be. 논리적으로 그러해야 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이러한 기준점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한 거예요. 어떤 처음의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온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런 것보다 처음에 만들어진 이 기준점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더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선생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 is
triage bias. 전통적인 예시인데요. 고전적인 예시인데 이러한 기준점 편견과 관련된 고전적인 예시는 어디에서? emergency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응급 진료라고 할까요? 응급 진료에서 기준점 편견과 관련된 전통적인 예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상자 분류 편향입니다. triage라는 것 자체가 부상자를 분류한다라는 뜻이고요. 합쳐져서 부상자 분류 편견, 부상자 분류 편향인데요. 콤마 where, 그냥 where군요. 그런데 그 부상자 편견, 분류 편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어떤 처음의 인상을,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처음의 인상이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든지 간에 또는 어떤 첫인상이 주어지든지 간에 뭐에 대해서 어떤 환자와 관련해서 첫인상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tend to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you develop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develop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첫인상을 꾸며주게 되겠고요. develop 다음에는 which나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환자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이 친구가 주어고 얘가 동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첫인상이 tend to influence,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or, 모든 subsequent라고 얘기를 하네요. subsequent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뭐 잇따른 추후의 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다음의라고 한번 돌려볼게요. 다음에 providers,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seeing the patient, 그러한 환자를 돌보는 다음의 의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생님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 기준점 편견이라는 것은 첫인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겠죠. 처음에 만들어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니까 이게 그 환자를 보는 다음의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무슨 말인지는 여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agine, 상상해 봅시다. 두 명의 환자들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라고 얘기를 하네요. presenting for, 여기서는 그 참석한, 여기서 참석한도 말이 좀 이상하네. 그냥 나타난, 이렇게 볼까요? 참석했다라는 거는 나타났다라는 거니까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emergency care에 나타났습니다. 뭐 응급 치료? 이렇게 할까요? 응급치료에 나타났던 두 명의 환자들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aching jaw pai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턱 통증이죠. 턱 통증? 턱 통증을 호소하는 턱 통증으로 너무나도 아파서 응급치료에 나타난 두 명의 환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다시 이 턱 통증은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군요. 선행사는 jaw pain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extends down, 어디로 내려갈 수 있냐면은 요거를 하나로 합쳐서 퍼져 내려가다 이렇게 할까요? 원래 extend가 확장하다, 넓어지다라는 뜻이 있죠. 어디까지 퍼져 내려가는데요? 환자들의 가슴까지도 퍼져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턱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치료에 나타난 두 명의 환자들을 상상해 봅시다. Differences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 jaw pain versus chest pain. 이제 차이점들이 생기게 돼요.
어디에서요? How, 어떻게 the intake providers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1차 의사들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하면은 뭐 처음에 진료하는 환자들이거든요. 처음에 진료하는 의사들.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데 가면은 처음에 진료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문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인테이크 프로바이더스입니다. 차이점들은 in 어디에서 어떻게 1차 의사들이 처음에 진료하는 의사들이 그 차트에 이름을 붙이는지에 대한 차이점들은 얘가 주어고 이 친구가 동사예요. 라베더 차트 그 목록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이거는 턱 통증입니다. 아니면 가슴 통증입니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차트에 이름을 붙이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nchors, 기준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게 어떤 기준점들이냐면 might result in,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낼 수 있는 기준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어떤 결과, 상당한 차이점들, 뭐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환자들이 수동 치료받는지 치료받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점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기준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준점 편견이라는 것은 편향이라고 할까요? 처음의 정보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다른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기는 어렵겠죠. 예시가 뭐였냐면 부상자 분류 편견이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환자인데요. 턱 통증으로 처음에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턱 통증이 무엇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랬냐면은 가슴 통증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가슴 통증이 느껴집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처음에는 턱 통증이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가슴 통증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A라는 환자는 저가 지금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의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가슴 통증 때문에 왔겠네 하고 이 환자를 흉부외과로 보낼걸요?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이 사람의 처음의 증상은 뭐였습니까? 턱 통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흉부외과로 가면은 제대로 턱 통증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가슴 통증을 느끼긴 하지만 원래는 턱 통증을 먼저 느꼈죠. 이게 가슴 통증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가슴이 아파요라고 했을 때 intake providers, 처음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슴이 아프시면 흉부외과로 가시죠 하고 이 사람을 가슴을 아프도록 하는 가슴을 치료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보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턱 통증 때문에 왔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환자가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29번 기준점 편견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쉽게 보면은
고집을 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분류에 대한 예시도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려울 수 있었던 지문이니까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씹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9번이고 그 다음 30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지문은 더 쉽습니다. 주제를 보게 되면 뇌는 부수적인 세부 사항들을 잊어버리며 이것이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뇌는요, 여러분이 보통 어떤 기억이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저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뇌는요, 그 정보를 무조건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것이 그 정보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까요? 겁먹지 말고요.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잠깐만요. 일단은 생김새를 보면 in order 투부정사고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for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in order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in order가 so as 투부정사로 바뀔 수도 있고 그쵸? 이 친구들이 문장에서 생략이 돼서 for us to be 이렇게 나와도 괜찮겠네요. 다시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비동사 able 투부정사 retain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이죠.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valuable 귀중한 pieces of information 귀중한 정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has to forget 잊어야 합니다. In a manner 이런 방식으로 잊어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잊어야 할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 맞고요. 위치 전환 가능하겠죠. 선행사가 a manner니까 단수 조심하시고요. both A and B targeted and controlled라고 얘기를 하네요. targeted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조준된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하는데 이거는 통제된이죠. 다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잊어야 합니다. 왜? 여기 나와 있지? 귀중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계속해서 까먹어야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 제대로 조준이 되어 있고 제대로 통제되어 있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 잊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는 방식이란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정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통제된 방식으로 뇌는 계속해서 까먹어야만 합니다. 이게 좀 말의 역설이 있죠. 선생님 정보를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까먹어야 한다고요? 가보시죠 뭐. Can you recal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요?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날, 학교의 첫 번째 날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여러분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가장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noteworthy, 주목할 만한 이미지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Such as 이를테면 뭐 putting your crayons, 뭐 크레파스, 크레용이라고 할까요? 크레용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연필들을 여러분의 필통에 집어넣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두 가지의 정보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 But, 하지만,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정도일 겁니다. 범위일 건데요. 특정한 것들, 세부사항이라고 할까요? 세부사항들의 딱 그 정도 범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부사항들의 그 정도 범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학교 첫날 갈 때 크레용이랑 연필만 필통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몇 년이 지난 거야? 거의 한 10년이 지났네요. 그쵸?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 크레용이랑 연필만 필통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뭐 운동화도 신었을 거고, 그쵸? 뭐 부모님께서 사준 예쁜 가방도 맸을 거고, 학교에 가면서 뭐 벚꽃잎을 볼 수도 있었을 거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거고, 내 짝꿍은 누구였을 거고, 1교시는 무엇이었을 거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 딱 그 정도뿐이래요. 네, 여쭤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1교시가 뭐였어요? 대답 못 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에 먹었던 급식이 뭐였어요?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게 딱 세부사항의 그 정도다. 그럼 느낌이 왔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어야 합니다. 왜? 귀중한 정보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까먹어야 됩니다. 물론 한두 가지에 주목할 만한 이미지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딱 세부사항의 범위예요.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그러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인데요. 주격관계 대명사죠. which 전환 가능해요. are apparently 분명히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맞죠?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입니다.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deleted 됩니다. 제거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뇌에서 제거가 된대요. 지금 보니까 세부적인 것들 있잖아요. 추가적인 세부적인 것들인데 걔네들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뇌에서 제거됩니다.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더 많이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수록 기억하려고 할수록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뇌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제거가 됩니다. The reason for this,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유는 이러한 것은 뭐겠어? 앞에 나온 거겠지? 제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호네요. 뇌는 does not consider,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요. 무엇을? 가목적어, 직목적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해석을 딱히 안 해도 되는 거고 대신에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의 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뭐 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All of the details, 그렇죠.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하는 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부사절 접속사 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the main message. 전달할 수 있는 한 무엇을?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모든 세분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한 메시지라는 건 뭘까?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첫날이 굉장히 좋았어 와 같은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모든 세분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을 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In fact, 실제로 studies,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뇌가요. 적극적으로 restrict, 제한시킵니다. 억제합니다. 이러한 지역들, 이러한 부분들을 억제시키는데요. 어떤 부분들인데요?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그렇구나. 어떤 지역들이래요? 먼저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을 억제한대?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들, 관련이 있는 부분들, 책임이 있는 부분들, 중요하지 않은 또는 사소한 메모리 컨텐츠라고 얘기하네요. 미안해요. 계속 기침이 나서요. 중요하지 않은 또는 사소한 기억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소한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맞고 위치 전환 가능하겠죠? tend to disturb. 그렇지. disturb가 나왔어요. 맞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억제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뭐 저해하다라고 할까요? 주요한 기억을 저해할 수 있는, 왜곡하다 그대로 가자. 중요한 기억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소한 기억의 내용이나 중요하지 않은 기억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억제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 왜? 여러분이 봤을 때 사소한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니 그게 중요한 기억을 왜곡할 수 있으니까 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사소한 기억이나 중요한 기억을 계속해서 억제하는군요. 그래서 여기 뇌는 계속해서 잊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간직하기 위해서 뇌는 계속해서 잊어야 한다. 지금 이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는 사소한 기억이나 중요하지 않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억제하는군요. Over time, 시간이 흐를수록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vanish, 사라집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사라져요. Though this in turn serves to sharpen the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거, 사소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겠죠? In turn,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sharpen, 뚜렷하게 하다, 선명하게 한대요. 무엇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할까요?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과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명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나왔잖아요. 다시 올라가 볼게요. 우리의 뇌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해서 지워요. 그쵸? 근데 왜 계속해서 지우는 거지? 중요한 정보를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더 뚜렷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수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했었을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고등학생 때 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거를 지금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저랑 현장 강의에서 수업하면서요. 제가 했었던 모든 말을 다 기억해요? 아니죠. 오히려 중요한 말,
굵직굵직한 말은 기억할 겁니다. 특히 문법적인 거 있죠? 주격관계대명사, 분사구문 이런 굵직굵직한 거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뭐야? 아,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툭툭 수업 시간에 던지는 것들 그런 건 까먹겠네. 하지만 그날 배웠었던 중요한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된다. 이게 30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까? 아마 29번보다 조금 더 쉬웠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았었고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까먹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제거하고 사라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었죠? 29번, 30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31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